자, 그러면 질문 먼저 좀 받아볼게요. 39번. 자, 23번까지 중에 질문. 그 뭐 답이 좀 이상했다라고 하는 것들도 질문들 하시고. 자, 29번까지 중에 질문. 29번. 이게 답이 이상해. 27번. 또. 39번. 자, 그 다음 34번까지 중에서 질문. 31번. 32번. 그 다음 39번까지 중에 39번? 네. 또. 37번. 네, 되죠. 자, 그럼 요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의 첫 질문이 27번이네요. 27번도 되게 중요한 문제지. 가볼게요. 따다단. 자, 27번을 보면, 자, 합성함수의 성질 중에 우리는 교환 법칙이 성립해야 하네. 안 하죠? 안 해요.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한다고 제가. 그죠? 자, 그런데 결합 법칙은 예, 성립해요. 자, 지금 문제를 좀 보시면 F라고 하는 조건이 하나 나와 있죠. fx가 뭐 x 더하기 a다라고 하는 조건이 하나 좀 나와 있고요. 누가 저 정수기에 얼음을 꺼놨네. 자, 그리고 h 합성 gx 이런 식으로 써도 뭐 이해되실 거고. 자, 이 자식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네, 3x-2라고 좀 나와 있네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런데 문제에 뭐 어떻게 좀 나와 있냐면, 자, h 합성 g 합성 f 이렇게 좀 있는데 괄호가 어디 돼 있어요? 네, g랑 f 쪽에 이렇게 좀 되어 있네. 그럼 이 말은 누구 먼저 합성하라는 거야? g랑 fx랑 먼저 합성을 하라는 소린 거지. 근데 나와 있는 정보를 보면 g는 현재 누구랑 합성이 먼저 되어 있어요? h랑 합성이 좀 먼저 되어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순서가 바뀌지만 않는다면 뭘 먼저 계산하는 건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합성함수의 성질에 의하면 얘는 h 합성 g 합성 f라고 좀 했을 때, 자, h랑 g랑 합성이 된 다음에 f랑 합성해도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아야 되는데 라는 걸 우리가 알죠. 그러다 보니까 주어져 있는 요식은 h 합성 g가 얘인 거 돼요. 거기에 f가 쇽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3에 x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돼? 네, f 즉 x 더하기 a가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해도 되나?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지. 여기서 합성함수 성질을 썼다라는 걸 꼭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돼요.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합성하면 되지 이랬으면 안 돼요. 한번 짚고 그 다음에 3x 더하기 3a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과가 튀어나오는데, 자, 이 결과가 거기 나와 있는 bx 더하기 4랑 뭐 하면 돼요? 같아주면 되는 거지 뭐.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a 얼마 알온? 2요. 예, b는? 3이요. 요렇게 여러분들 찾아주면 된다. 29번 봅시다. 자, 29번을 좀 보면 집합 x가 1, 2, 3이라고 좀 나와 있고요. 자, 함수 f 땡땡 x에서 x라고 하면 정의역, 공역 다 주어진 거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f 한 번 정도는 좀 설명 좀 할게요. 자, 여기 밑에다가 1이라고 쓴 녀석은 그냥 fx랑 뭐가 돼요? 네, 같다 이렇게 좀 나와 있네. 아마 문제를 푸셨다면 뭐 요 말뜻이 좀 이해가 되실 텐데, 그 다음 두 번째 f의 n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녀석의 x는, 자, f라고 하는 녀석의 fn x 요렇게가 합성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까지 괜찮? 자, 그럼 n에다가 1 한번 넣어봅시다. 그럼 n에다 1 넣어보면 f2라고 하는 녀석의 x는 n에다 1 넣은 거예요. 그러면 f 합성 f의 1인데 f1이 어차피 f랑 똑같으니까 요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 괜찮아요? 네. 즉 밑에 2라고 적혀 있다는 건 f 몇 개가 합성된 거야? 2개가 합성된 거지. 한 번만 더 볼게요. 만약에 내가 n에다가 2를 넣어요.
그럼 F3의 X라고 하는 녀석은 자 F라고 하는 녀석의 F의 2의 X인 거 돼요? 규칙에 의하면 여기다 2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F2라고 하는 녀석은 다시 얘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F라고 하는 녀석의 합성의 F라고 하는 녀석의 합성의 F라고 하는 녀석. 요런 식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아론이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요 규칙을 통해 자 여기 있는 적혀있는 숫자만큼 합성하는 거구나 라는 거 정도 이해돼요? 네,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저 i라고 하는 녀석이 있죠? 저 i라고 하는 녀석이 문제에서 무슨 함수래요? 예, 항등함수다라고 나와 있는 거네. 그럼 항등함수라는 건 무슨 말이야? 넣으면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온다 이런 말인 거잖아. 여기까지 말뜻 이해되죠? 자 그러면 내 얘기 잘 들어 얘들아. 자 우리는 x에서 x로 가는 함수 f가 있어. 여기까지만 딱 끝나면 얘들아 f1이죠.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가면 이게 f 몇이야? f2인 거고 한 번 더 가면 f 몇이에요? f3 같은 느낌인 거지. 자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현재 x가 1, 2, 3 x에서 x로니까 여기도 1, 2, 3 근데 문제에서 말하길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f라고 하는 녀석에 자 2022라고 나와 있다라는 건 f 몇 개 들어가는 소리야? 2022개 들어가라는 거지. 즉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할 때 2022번 가야 돼 이런 소리예요. 근데 그렇게 합성을 했더니 얘가 항등함수이면 된대 안 된대? 안 된대 라고 나와 있는 거지. 는 녀석 그대로 나오면 안 돼 이런 말이에요. 뭐? 2020 잘났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내 얘기 한번 잘 들어봐. 여기 앞에 1이 갈 수 있는 선택지는 3개죠. 첫 번째 어디로 갈 수 있고 1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1로 가게 되면 얘는 계속 1로 갈 거 아니야. 그럼 2020을 내가 합성을 해도 어차피 1로면 1로 갔겠지. 근데 그러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얘는 1로 갔으면 어차피 안 되네. 그럼 따라서 요 1이 갈 수 있는 건 어디 또는 어디? 2 또는 3이었다라는 거 정도를 내가 알아요. 여기까지도 괜찮죠? 그럼 들어봐. 자 만약에 1이라고 하는 녀석이 2로 갔다라고 쳐요. 그럼 우리는 방금과 같은 논리를 통해 지가 지한테 꽂히는 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여기서 2가 갈 수 있는 선택지는 어디 아니면 어디예요? 1 아니면 3이에요. 내 얘기 들어봐. 근데 만약에 얘가 1로 가요. 그럼 요 자식이 1로 가게 되면 2번 합성하게 되면 1이 어디로 가? 1로 가겠네. 그럼 4번 합성해도 다시 어디로 가요? 1로 가겠지. 즉 2가 1로 꽂히게 되면 짝수번 합성할 때마다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겠는데? 제가 하는 말 이해돼요? 그런데 2020은 짝수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런 구조로 가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네. 그럼 다시 1이 2로 꽂혔어. 2가 2로 가는 거 돼 안 돼? 안 돼. 2가 1로 가는 거. 그럼 얘는 무조건 남은 애로 꽂혔어야만 하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만약에 2라고 하는 녀석이 3으로 가요.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럼 그랬을 때 여기 또 남아있는 게 1, 2, 3인데 집중. 3이 3으로 가는 거 돼 안 돼? 안 되죠. 3이 3으로 가는 거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3이 2로 가. 그러면 3이 2로 가게 되면 여기 있던 3도 2로 간 거잖아. 여기까지 돼요. 자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녀석은 어디로 갔어? 3으로 갔잖아. 그럼 그 어디도 1로 꽂히는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럼 1로 되돌아오는 상황이 안 발생하는 거지. 따라서 결과적으로 남은 이 3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1로 갈 수밖에 없네. 그럼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3번을 지나갔을 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네. 얘도 봐봐. 2가 3이죠. 3이 1이죠. 1이 2죠. 그 말은 3번 거쳐서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네. 3이 1이죠. 1이 2죠. 2가 3이죠. 3번 거쳤을 때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결과적으로 여기 들어가 있는 숫자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려면 3의 배수 아니죠? 자, 뭐는 아닌 3의 배수예요? 짝수가 아닌 3의 배수여야 되네 라는 거 정도 이해돼요? 만약에 여기 있는 게 짝수면 2번 만에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 이런 개념이었던 거잖아 우리가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들어있는 녀석이 뭐의 배수여야 돼요? 여기 있는 녀석이 얘들아 뭐의 배수여야 돼요? 3의 배수였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짝수 잘못 얘기했어. 자, 지금 현재 이 녀석은 3번 거쳤을 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3의 배수였어야 된다는 거 정도 알 수 있네요. 여기까지 괜춘? 진우 이해했어요. 오케이. 자, 그럼 거기 나와 있는 문제를 좀 보면 f의 1 더하기 f의 몇? 2라고 하는 녀석의 몇 배? 2배. 자, 그 다음에 자 f3이라고 하는 녀석의 몇 배? 4배 이렇게 있네요. 그럼 지금 우리는 이런 세팅이 하나 가능했던 거잖아. 물론 이 세팅만 있는 거예요?
풀어본 친구들이 이 세팅만 있는 건 아니지. 그럼 요 경우에는 일단 답이 몇인지를 내가 좀 보면 자 F1은 얼마예요? 2. F2는 얼마예요? 매 2배 하면 자 F3은 몇 배? 얼마예요? 1이었으니까 거기에 4배 하면 요렇게 돼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12가 나오는구나 정도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되죠? 그런데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집중. F1이라고 하는 녀석이 꼭 2로 꽂혀야 돼요? 아니요. 3으로 꽂힐 수도 있는 거지. 네. 그럼 요 자식이 만약에 3으로 꽂히면 이 3은 남은 어디로 가야 되고 2로 갔어야겠죠? 그리고 2가 어디로 돌아왔어야 돼? 1로 돌아오는 요런 구조도 가능한 거지. 방식에서.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F1이 얼마예요? 3. 자 F2라고 하는 녀석이 어디 갔어? 1이네요? 그거 2배 하면 2네요. 그죠? 그 다음 F3이라고 하는 녀석은 2였다. 그죠? 그 4배 하면 얼마 나와요? 8. 그래서 몇 도 가능해요? 13. 네, 13도 가능하네요. 근데 문제에선 최대값 구하라고 얘기를 했으니 답은 13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괜찮으실까요? 네. 오케이. 이게 답에 12로 나와. 12로 나와있죠. 그죠? 예, 봤어. 확인했어요. 제일 첫 번째로 이거 누가 발견한 거야? 아론이야? 넘어가자.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는 복습들 잘하셨나? 네, 그럼 31번 좀 봅시다. 어제 테스트는 아론이 다 맞았어? 하나 틀렸어? 어허이. 우리 쪼는? 다 맞았어? 자, 31번 좀 볼게요. 자, 교점의 개수를 좀 구하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이거 어제 그렸던 거니까 좀 빠르게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 Y축이 있고요.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고 X축이 있고 이게 교점이 3개죠? 자, 문제를 좀 보면 자, 지금 1 이었다 쳤을 때 저기 나와 있는 F라고 하는 그래프가 요런 식으로 생겼다 얘들아.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G라고 하는 그래프가 요런 식으로 갔다가 요렇게 그려진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근데 문제에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G랑 F를 뭐 하세요? 합성해봐 라고 나와 있네. 먼저 들어가는 게 누구야? 네, F예요. 자, 그래서 F를 쳐다봤더니 F가 어디서 함수가 체인지 돼요? 1에서 함수가 체인지 돼요. 조금만 속도 내볼게요. 그럼 맨 처음에 X의 값이 0부터 1까지 흘러가게 되면 그때 Y의 값은 몇부터 몇으로 바뀌어요? 0부터 2로 바뀌어요. 그 0부터 2로 바뀌는 게 다시 정의역 0부터 2로 들어간다라는 논리 이해되시죠? 네. 자, 그렇게 되면 내려갔다 올라간다. 그죠? 자, 그럼 우리는 저 모양이 그려지면 돼. 0부터 1에서. 그래서 그래프는 1에서 0 찍었다가 0에서 2 찍는 이런 형태로 올라와주면 되는 거지. 괜찮으시죠? 두 번째. 자, 1에서 2로 가게 되면 Y의 값은 몇에서 몇? 2에서 0. 그럼 그 2에서 0이 다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모양이 이렇게 옮겨지면 되는 거지. 따라서 우리는 그래프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구나 정도의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겠다. 그랬을 때 요 라인이 얼마예요? 1이고 여기가 이제 2인 거죠. 네. 근데 문제에서 얘랑 y는 4분의 3x의 교점의 개수 구해봐 이 자식아 라고 나와 있는 거 돼요? 그럼 y는 4분의 3x? 어디 지나지 일단 기본적으로? 원점을 지나요? 그럼 여기 지나네요? 대충 2 넣었을 때 얼마예요? 2분의 3. 그럼 요 정도겠네? 그럼 어차피 우리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고정이잖아. 이렇게 되는 걸로. 교점 몇 개 나와요? 3개. 답은 3번. 근데 답이 4번으로 잘못 나와 있는 거지? 어우, 다들 잘들 그리네. 어떻게 도형의 방정식들은 복습들 잘하고 있어요? 또 너무 함수 쪽만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자, X축이 있고 32번입니다.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네요. 자, 이 자식의 그래프를 좀 보니까 대충 요런 식으로 왔다가 요렇게 진행이 되는 녀석이네. 보면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
자, 그리고 gx라고 하는 함수가 안 주어져 있는데 x 더하기 1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gx 그래프 좀 그립시다. 자, 요렇게 x축, y축이 있고요. x 더하기 1이라고 좀 이야기를 했으니까 y절편이 1이고 기울기가 1이네요. 요렇게 생긴 게 g다 얘들아. 여기까지 괜춘? 네, 그래서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 우리 시훈이 괜춘? 오케이. 자, 얘들아 너무 추우면 이야기하세요. 자, 문제를 좀 보면 f 합성 뭘 구하래? G를 구해봐 라고 나와 있네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었겠는데 자, x축이 있고요. 자, 일단 이렇게만 놓게. 그러면 우리 쪼가봤을 때 봐봐 얘들아. 지금 이 자식 같은 경우는 1에서 뭔가 그래프가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1을 기점으로 끊어야지 뭐 이런 기준을 잡았잖아. 근데 여기는 먼저 들어가는 게 누구야? G. 근데 G는 어디에도 뭐 이렇게 딱히 끊어진 느낌이 있지 않네요? 그러면 뭐 굳이 x의 범위 나누지 말까요? 아니면 굳이 한번 나눠줄까요? 굳이 한번 나눠요. 어딜 기점으로 나눌까요? 저기요. x축이랑 y축 사이. x축이랑 y축 사이. x축이랑 y축 사이. 여기? 네. I. 자, 다시. 얘네 둘이 합성할 때 나는 어딜 기점으로 나눴죠? 1을 기점으로 나눴죠. 그지? x는 1을 기점으로 나눴어. 얘네 둘을 지금 현재 합성하래. 그러면 나는 어딜 기점으로 나눌까? x가 몇? 0. x가 0? 네. x가 0. x가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나눠줘야 돼. g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내기 잘 들어. 지금 현재 집중. 이해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두 번째로 바통을 받는 요게 f죠. 요 f가 어디서를 기점으로 성향이 바뀌어요? 어디 갔어? 0을 기점으로 성향이 바뀌는 거 돼요? 0을 기점으로 와다가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 나는 이런 거잖아. 이 말은 f 합성 gx잖아. 얘들아 집중해. 그러면 gx의 결과가 f의 정의역으로 들어오는 거잖아. g라는 함수의 y 값이 f의 정의역으로 들어오는 거잖아. 근데 f라고 하는 녀석이 0에서 바뀌잖아. 그럼 나는 g가 뭐가 되는 값? g가 0이 되게끔 하는 x값. 그걸로 기준을 나눴어야 될 거라는 거지. x에 뭐가 들어갔을 때 나온 g라고 하는 녀석이 0이 되면 그게 다시 f로 들어가게 되면서 x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f가 0에서 성향이 바뀌니 나는 g라고 하는 녀석이 0이 되게끔 하는 값. 그게 누구예요? 마이너스 1이었네요.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나눠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어려웠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나눠주면 돼요. 알겠지? 자, 그러면 가볼게요.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 갑시다.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 갑시다.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서는 전부 다 0보다 어떻게 돼요? 위에요. 0보다 위에 있죠? 그럼 0보다 위에 있는 게 다시 들어가네요? 이렇게? 그럼 전부 다 얼마예요? 1. 따라서 우리는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서 전부 다 얼마면 돼? 1이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러실까요? 그 다음 마이너스 1보다 왼쪽이면 0보다 아래 있죠? 0보다 아래 있죠? 0보다 아래 있는 게 이렇게 들어가죠. 1에서 내려가기만 하면 되네요. 따라서 그냥 그렇게 내려가는 녀석의 모습을 여러분들 그려주면 되는 거지. 원래 그래프인데 평행 이동이 됐겠죠? 답 몇 번일까요? 네, 마이너스 1 기점으로 끊어주면 되는 거니까 답은 5번이 되겠네. 괜찮으실까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된다. 다시 뭐라고? 바뀌는 방향이 0을 기점으로 바뀌어가지고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되죠. 자, 0을 기점으로 바뀌었는데 왜 마이너스 1로 나누냐고? 위에도 1을 기점으로 왼쪽이 바뀌니까 그렇지, 맞아. 그렇게 나눴어도 돼요. 그렇게 나눴어도 돼, 맞아. 여기가 1을 기점으로 바뀌니까 그대 말은 1을 기점으로 나눴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인 거죠. 그랬어도 돼요. 그랬어도 되는데 얘는 명확하게 여기서 좀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그냥 이런 식으로 나눴어도 큰 문제가 없는 거야. 1을 기점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냥 여기도 내가 0부터 1로 나눠주면 딱딱 아다리 맞게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이 자식은 여러분들이 그런 기준점이 없었을 때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살짝 애매하실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래프를 우리가 학습한 대로 그리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 펼쳐지면 그때는 이 녀석이 바뀌는 녀석을 기점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아. 제가 그럼 혹시 이해될까요? 지금 위에처럼 이해하는데 큰 부담이 없으면 위에처럼 갔으면 돼.
근데 밑에 문제는 위에처럼 기준을 잡기가 애매하셨잖아.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잡을 때는 이 녀석이 바뀌게끔 하는 그 지점이 나오게끔 하는 x값. 그래서 기준으로 나눠준다. 네. 여기서 네. 그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네. 마이너스 오른쪽은 0 이상인데 응. 그거를 여기로 어떻게 보세요? 미안해, 한 번 더. 그러니까 저희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했잖아요. 응? 마이너스 1보다 x값이 클 때 응? 0보다 크잖아요. 0보다 크지, 맞아. 그럼 저거 0보다 큰 거를 저기에서 0보다 크면 1이니까 여기다가 한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우리 원래 그렇게 그러잖아, 그죠?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이면 0보다 큰데 0보다 큰 게 다시 정의하고 들어가서 0보다 큰데 0보다 크면 1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면 1 이렇게 간 거지. 괜찮아요? 오케이. 하윤이 이해돼? 옳지, 옳지. 좀 되냐? 뭐야? 괜찮으시죠? 네. 오케이. 물론 나중에 여러분들 이걸 식으로 갈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지금 준영이가 얘기한 거를 알고는 있어야 돼, 준영아. 이걸 우리가 식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할게요, 내신 대비 때. 지금은 그리는 게 먼저. 자, 우리 33번 봅시다. 더워. 안 되죠. 빨리 갔다. 자, 33번 볼게요. 이번 주 금요일 테스트는 좀 어렵게 낼까 봐. 저번 주에 어렵게 된다고 쉽게 냈잖아요. 아, 어렵게 된 거였어요? 그래요? A반 애들 못 본 거 보면은 어려웠던 건데. 아니 저번 시험이 제일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어, 좀 더 어렵게 낼게요. 완전 좋습니다. 이번에 결과 언제 나와요? 요번에 결과, 그러니까 쌤이 못 보내가지고 이번 주 주말에 쌤이 같이 묶어서 좀 보낼게요. 알겠지? 시험번호 어디? 배운 데까지요? 내일 배운 데까지 내겠지. 근데 뭐 내일 배우는 내용은 크게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얘들아 봅시다. 33번 아마 역함수 끝까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33번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자, 좌표평면 위에 2, 마이너스 9를 꼭지점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어서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가 2고요. 여기가 마구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되죠? 자, 이거 우리 어제도 한번 풀었긴 했지만 그 다음에 이쯤 어딘가 0이 있죠? 0 넣었을 때 값어치가 얼마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었어요. 내가 이 fx라고 하는 녀석의 식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구하려고 맘먹으면. 그럼 너네가 f합성 fx라고 하는 녀석의 온전한 식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4차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는데 그게 의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직선과 직선 1차랑 1차를 합성하면 어차피 몇 차예요? 1차예요. 걔는 그릴만 해. 근데 2차랑 2차를 합성하면 4차니까 대략적인 거 말고 정확하게 못 그려요. 우리가 4차는 안 배웠기 때문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두 번째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치환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나는 이때 fx라고 하는 녀석을 잠시 t라고 하면 ft가 몇이 되라는 거야? 마이너스 5가 되라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에서 마이너스 5라고 하는 녀석을 준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지. 그럼 우리는 f라고 하는 녀석이 도대체 몇이어야 마이너스 5가 나와요? 하나는 0, 그 다음 또 하나는? 그렇지. 이렇게 됐었다라는 걸 안다라는 거죠. 진우까지 괜찮아? 그지만 이게 대칭이니까 0이면 4였겠지? 그러면 우리는 요 안에 있는 녀석이 0이었으면 마이너스 5였을 거고 4였으면 마이너스 5였을 건데 그 말은 t가 0과 4였으면 돼요. 그러면 그는 0과 4예요? 아니요. 네,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때 그는 t가 즉 fx니까 fx가 0이 되게끔 만드는 x값이 진짜 근이다. 괜찮아요? 또는 fx가 몇이 되게끔 만드는 거? 4가 되게끔 만드는 녀석이 진짜 근이었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되시죠? 진우 괜찮아요? 요거 낼 거예요. 시험에. 금요일에. 자, 그럼 0 되게끔 하는 녀석. 0은 대충 이쯤 위에 있을 거잖아. 그죠? 네. 그럼 교점 몇 개 있어요? 4개예요. 그치? 일단 2개 있네. 그치? 자, 그 다음에 4가 되게끔 하는 녀석도 몇 개 있어요? 2개예요. 2개. 총 몇 개 있어요? 4개가 있다라는 거지. 근데 그 모든 근들이 전부 다 누구에 대해 대칭이야? 2에 대해 대칭이니까 요렇게 2개 더하면 합이 얼마? 요렇게 2개 더하기도 4. 그래서 답은 8 이렇게 된다. 괜찮으시죠? 네. 네, 넘어갈게요. 이 역함수네. 37번 보자. 혜린.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이어야 돼요. 가볼게요. 그리고 역함수를 정의하는 식 내가 반드시 외우느라고 한 게 있을 텐데
F랑 G가 서로 역함수 관계면 어떤 관계식이 성립해요? 조금 더 길게. 그 두 녀석을 합성했을 때 그죠? F 합성 G나 G 합성 F나 뭐가 떠야 돼? X가 떠야 돼. 그거 기억해놔야 돼요. 알겠지? 그럼 역함수는 어떻게 구해, 하윤아?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역함수를 어떻게 구해? 저렇게 구하는 거죠. 내가 A, B를 지나면 역함수는 몇, 몇을 지나니까 B, A를 지나는데 그걸 우리는 Y는 X 대칭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역함수를 구할 때 Y랑 X를 바꿔주죠. 요거까지 어제 했던 것 같은데. 네. 그죠? 그건 G 합성수랑 F 한 다음에 거기 총 역함수 하면은 자리 바뀐 다음에 역함수 나고 하는 게 있던데. 무슨 말인지 못했어. 다시 뭐라고? G 뭐라고? 그러니까 합성함수에서 응? 그리고 합성함수 뭐 F 이렇게 있으면 아, 이거 역함수는 네. F 인버스, G 인버스? 아, 이거 아직 설명 안 했어요. 근데 이거 되게 많이 나와. 문제 풀죠. 그래가지고 못 풀었어. 아이, 생각하면 우리 충분히 유도 가능한데. 오늘 설명할게요, 제가. 자, 보자. 37번. 오늘 우리가 역함수 성질을 할 거거든. 그게 정말 개중요하거든.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중에 한 5명은 이해 못하지 않을까. 제가 최대한 한번 이해해볼게요. 이해시켜볼게요. 그러다. 알겠지? 자, 37번. 자, 집합 S가 있는데 저런 표현 방식을 알아나 뭐라 하지? 조건 제시. 네, 조건 제시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집합 S는 누구를 원소로 해요? N을 원소로 하는데 근데 그 N이 뭐의 배수야? 9의 배수. 네, 9의 배수래요. 그러면 1부터 100까지 지운 9의 배수 몇 개 있어요? 11개 있어요. 집중. 자, 그랬을 때 집합 S에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X가 있대요. 여기까지 되죠? 그리고 Y라고 하는 녀석은 0부터 6이래요. 근데 함수 F를 만들 건데 X에서 어디로 가래? Y로 가래요. 근데 Fn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정의했네. Fn이라고 하는 함수 자체를 n을 몇으로 나눴을 때? n을 7로 나눈 나머지로 정의했네요. 자, 그 말은 지윤 F18 얼마나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대응되라 이런 말인 거지. 18을 7로 나누면 나머지가 4니까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런데 이 함수 F가 뭐가 존재하래요? 역함수.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 역함수가 존재해야 되는데 X에서 Y로 가야 되는데 현재 Y는 공역이 총 몇 개 있어요? 7개 있죠. 그럼 치역이 몇 개 돼야 돼? 7개 돼야 돼. 그 말은 몇 개가 넘어왔어야 돼? 7개가 넘어왔어야 돼. 그러니까 집합 X의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도 몇 개였어야 돼? 7개였어야 돼. 근데 아까 전에 지운이가 11개라며. 그럼 11개 중에 몇 개 갖고 와야 되는 거야? 7개를 갖고 와야 되는 상황이구나까지는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좀 적어볼게요. 아론 이 문제 맞췄어? 네. 9, 18, 27, 36, 45, 54, 잘못 쓰면 얘기해줘. 63, 72, 81, 90, 99. 자, 이렇게 11개가 있는 거죠. 저 중에 우리가 몇 개는 버려야 돼요? 4개는 버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충족시켜야 되는 조건이 여기 Y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얘가 0, 1, 2, 3, 4, 5, 6이잖아요. 자, 문제에서 역함수가 존재하라고 얘기했고 역함수에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0, 1, 2, 3, 4, 5, 6이 다 먹어야 돼요. 그 말은 보자. 얘 7로 나눈 나머지 얼마죠? 2요. 아, 그 밑에 9는 어디로 꽂혀요? 2로 꽂히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다 먹을 수 있게끔 세팅해주면 되는 거네. 9쪽 이해됐어요? 그럼 옆에다 좀 적어볼게요. 9는 2예요? 자, 그럼 18은? 4. 오케이. 7은? 이거는? 6이에요? 그 다음? 1. 그 다음? 3. 3, 5. 5, 0, 2. 2, 4. 4, 6. 6, 1. 1. 이렇게 돼요? 네. 이건 7로 나눈 나머지를 조사했다 칩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한 건 자, 위에 4개, 밑에 4개. 얘네들은 뭐예요? 겹치네요. 그러면 2개를 담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예를 들어 내가 9도 담고 있고 72도 담고 있으면 둘 다 2로 가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그럼 요 중에는 하나 먹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들은 무조건 먹었어야 되네요? 무조건 먹었어야 되네요. 그죠?
여기까지 제가 하는 말 이해돼요? 그럼 봅시다. 나머지가 2인 것 중에 9를 담을지 72를 담을지 결정하는 게 몇 가지야? 두 가지. 같은 원리로 얘도 2개, 얘도 2개, 얘도 2개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집합 X를 구성할 수 있는 개수는 몇 개? 2에 4승계가 있었겠죠. 이해되시나? 그렇게 푸는 거야. 너무 잘한다.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 39번. 마셔보세요. 39번 선생님들이 약간 말씀을 잘 주셨어요. 석훈쌤 답이 얼마야? 석훈쌤 답이 114. 답이 뭐야? 답은 64라 64인데 석훈쌤 답은 114? 아니, 석훈쌤이 64고 기한쌤이 36이지. 석훈쌤이 맞겠지? 선생님 이어서 괜찮으면 다시 어? 선생님 맞아. 집합 X를 구성할 때 이해 생각이 안 나요. 집합 X를 구성할 때 우리가 여기 7개가 다 꽂히게끔 구성해야 돼. 근데 얘는 2로 꽂히고 얘는 4로 꽂히고 얘는 6으로 꽂히고 얘는 1로 꽂히고 이런 말인데 근데 2로 꽂히는 건 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9랑 72 중에 둘 다 담을 필요가 없는 거지. 둘 중에 하나를 담았어야 되는 거지. 그럼 9를 담을지 72를 담을지 결정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 다음 18을 담을지 81을 담을지를 결정하는 것도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제가 그러면 이해될까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9, 81, 9, 81, 72, 81, 18, 81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게 총 2의 4승계가 있었던 거지.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우리 학원에서 누가 수학 문제 제일 잘 풀어? 아니에요. 네. 진짜요? 석훈쌤이 제일 잘 푸죠? 석훈쌤은 못 푸시는 거 없던데. 전 개 많은데요. 이태쌤이 일장 아니에요? 아, 시는 빼고 얘기하는 거야. 시는 빼고. 사람들 중에서. 인간계에서. 선생님 그럼 처음 모의고사 문제 보면은 바로바로 안 풀려요? 누구요? 문제 같은 거요? 저요? 네. 아유, 저 많이 맥히죠. 그래요? 저 그래 모를 때는 석훈쌤한테 가져가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믿나? 아, 그래요? 저 잘 풀어요. 네, 잘 풀어요. 아니요. 39번. 제가 많이 의지하죠, 석훈쌤한테. 저도 이제 풀 때 헷갈릴 때 있을 거잖아요. 저는 일단 항상 석훈쌤한테 가져가죠. 쌤은요? 가져가면 혼나지. 못 푼다고? 이러면서 회의하자. 이거 어떻게 해요? 자, 39번. 자, 두 집합 x랑 y가 있는데 자, x에서 y로 간대요. 함수 f가. 그런가 봐요. 얘들 함수 f는 뭐래요? 1대1 대응이래요. 그리고 f1이 뭐면 안 된대요? 8이면 안 된대요. 뭐 그런가 보죠. 자, 그리고 나서 4분의 1 fa가 뭐 저렇게 되게끔 하는 a 값이 뭐 해야 된대요? 존재해야 된대요. 이거를 두 분이 답이 다르셨다고? 가볼게요. 다조건을 보면 혹시 a 값이 결정돼요? 네. 오? 그것도 파악했어요? 네. 너무 잘했네. 자, x가 1, 2, 3, 4. y가 근데 참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를 질문들을 하셨어? 벌써? 우선 혼자 됐습니다. 아, 예, 잘하셨어요. 잘했어요.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있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기억해야 되는 정의식이 두 함수가 서로 역함수 관계면 뭐라 했어? 나? 그치? 합성하면 x 나온다 했죠? 그치? 자, 그러면 지금 다조건을 좀 볼게요. 다조건. 다조건에 f의 몇이? a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거의 4배가 고저식이 4배에 f 합성 f 인버스 a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까지 그냥 4 곱한 거야, 얘들아.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돼요?
괜찮아. 자, 그러면 요만큼 지운 요거 뭐예요? 아, 지훈이 말고 준영 요거 뭐예요? A겠죠. 이거 A겠죠. 그럼 얘가 A인 거까지 얘들아 괜찮아요? 아론이 돼? 네. 자, 그럼 집중.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 조건을 정리하면 FA라고 하는 녀석은 4A예요까지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내 얘기 잘 들어. 1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디로 꽂히란 소리야? 2는? 8, 3은? 12, 4는? 16. 근데 그런 A가 존재만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1이 4로 꽂힐 수 있고 2가 8로 꽂힐 수 있고 3이 12로 꽂힐 수 있고 4가 16으로 꽂힐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구나 로 해석하는 게 맞아? 근데 A가 바로 4 아니에요? 그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야. A가 왜 바로 4예요? 왜냐면 저기에도 존재하고 저기에도 존재하는 거잖아요. 다 보면. 그러니까 F에 역함수 A가 있으려면 그 여기 지정되는 애도 A가 있어야 되고 그 여기 근데 FA라고 했을 때 여기 쪽에도 A가 있어야 되니까. 이 해석을 너네도 했니? 와, 잘했는데? 이거 4라고 하는 걸 바로 여러분들이 잡으실 수 있었으면 너무 훌륭한데. 내 얘기 잘 들어. 지금 이렇게 해석한 것도 얘들아 잘한 거예요. 왜냐면 분명 역함수랑 원래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뜬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A가 들어가면 역함수랑 원래함수 거치면 다시 A가 나와야지. 여기까지 와야지. 그러면 근데 문제에서 이런 A 값이 존재만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했어서 그럼 F1이 얼마든지 4가 될 수 있고 2가 8이 될 수 있고 3이 12가 될 수 있고 4가 16이 될 수 있는데 근데 그중에 몇 개나 그걸 만족하려나? 라고 해석을 했을 때 이건 이제 절반 정답이거든요. 아로니가 한 얘기를 쌤이 다듬어서 이야기하면 집중. 원래함수랑 역함수는 정의역과 치역이 서로 뭐하죠? 바뀌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 잘 들어. 자, 여기는 원래함수에 A가 들어간 거지. 맞아요? 네. 원래함수에 A가 들어간 거지. 그럼 여기서 A가 될 수 있는 후보는 누구야? 1, 2, 3, 4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의역을 신경 써야 되는 게 이래서 좀 중요한데 그 다음 얘는 누구 먼저 들어가는 거야? 역함수한테 먼저 들어가는 거잖아. 이 표현이. 그럼 여기서의 A는 정의역이 얘예요? 아니지. 이 오른쪽인 거지. 여기서 A가 될 수 있는 거 하윤이 춥니? 자, 여기서 A가 될 수 있는 건 4, 8, 12, 16 요렇게가 있었다라는 거지. 두 녀석의 정의역이. 여기까지 제가 하는 말 이해돼요? 그러면 둘 다 만족하기 위한 겹치는 A는 누구밖에 없어서? 밖에 없어서 이걸 만족하는 A는 그냥 바로 누구로 결정이 되는 거야? 이게 좀 얘들아 해석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자, 원래 함수에 들어갔고 역함수에도 똑같이 들어간다라는 건 얘가 갖고 있는 정의역, 얘가 갖고 있는 정의역의 범위가 달랐거든. 근데 그걸 동시에 만족하는 숫자는 4밖에 없었다라는 걸 우리가 잡아갔어야 돼요. 좀 어렵죠? 여기까지 제 해석 이해될까요? 네, 그러니 4가 어디로 갔어야 돼요? 16으로 갔어야 돼요. 요 해석만 되셨으면 됩니다. 그럼 다 조건 충족시켰죠. 만족하는 A이 존재해버렸으니까. 그리고 나는 이제 가조건 만족하려면 남은 세 개가 다 다른 세 개로 가지게끔만 꽂혀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F1이 어디로만 안 가면 돼요? 8로만 안 가면 되는 거지 뭐. 그럼 F1이 갈 수 있는 건 뭐 또는 뭐예요? 12 아니면 4겠지 뭐. 그럼 한번 가봅시다. 지금 문제에서 자, F에 1 있죠? 자, 그 다음 거기 F 인버스 몇이래? 8. 그럼 8이라고 하는 건 얘들 이런 소리 아니야? 얘는 거꾸로 꽂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얘들아 그냥 제일 개 중에 큰 게 3이잖아. 얘가 개 중에 제일 커지게끔 해줄 수 있는 게 그냥 거꾸로 가게 되면 3인 거잖아. 이랬죠? 그 다음 앞에 있는 F1은 순방향으로 꽂히는 거죠? 그럼 가장 크게 해줄 수 있는 게 누구예요? 12인 거겠지 뭐. 자, 그러면 3 곱하기 12네요? 답은 얼마? 36이네요. 답이 64로 나와 있다고? 네. 36. 괜찮으세요? 돼. 아론도 36이 나왔어? 네. 잘했네. 괜찮으세요? 답은 36으로 여러분들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한 번만 더 설명해 주면 저 위에 왜 정의역이 다른? 미안해, 한 번 더. 저 위에 정의역이 다른. 왜냐면 얘는 역함수죠? 그럼 역함수는 이쪽이 정의역이지? 그러니까 이 역함수 입장에서 1로 들어갈 수 있는 건 4, 8, 12, 16 중에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저기 거는 F-1이랑 F 이렇게 좀 합성함수가 바로 그냥 A로 나왔던 이유가 뭐예요? 역함수 관계라서. 갖다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역함수 관계만 합성하면 항등함수 나와야 되잖아. 이렇게 갔다 이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그럼 정의역이 이쪽이었으니까 A가 80, 16. 그렇지. 어찌됐건 들어가는 게 역함수한테 먼저 들어가는 거라서 역함수 입장에서는 Y가 정의역이 되는 거지. 원래 함수 입장에서 X가 정의역이 되는 거고. 근데 그걸 동시에 만족하는 A는 4밖에 없었던 거지. 그럼 만약에 저 역함수가 인버스가 앞에 게 인버스였으면 앞에 게 인버스였으면 이렇게? 그러면 A 값을 특정할 수 없죠. 그때는. 그러면은 나눠야 돼요, 경우를. 문제가 많이 어려졌겠지. 괜찮으실까요? 그러니까 얘는 16으로 고정됐잖아. 근데 우리는 최대를 만들면 되는 거니까 거꾸로 꽂히는 것 중에 제일 큰 건 3이죠. 순방향으로 꽂히는 거에 제일 큰 건 12였죠. 그러니까 12 곱하기 3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무리해 주면 됩니다. 괜찮으시죠? 네. 제가 푼 답이 맞아요. 이렇게까지 해서 일단 질문 다 받았다. 괜춘? 오케이. 숙제는요. 159.50번 까지고요. 오늘 제가 설명할 게 내용 얘들아 좀 길어요. 우리 지금 쉴게요. 알겠죠? 지금 쉬고 여러분들 11시까지 앉아 계세요. 네. 응. 거기 이제 여학생 자리에 앉고 싶다고. 너는 왜 뭐냐? 그래? 이거는 논란 여자 진짜 아니야. 이건 진짜 아니에요. 이건 진짜 아니에요. 거기에 그 이건 진짜 이건 그래요? 이건 진짜 이건 딱그 가운데 자리에 이건 앉고 진짜예요. 싶다고. 이건 진짜 이건 진짜 이건 그 향을 느끼고 싶나? 이건 진짜 아니에요. 이건 진짜 아니에요. 공부가 잘 될 거 아니 같아. 유다이가 그러면 그래서 저는 진짜 아니에요. 왜냐면 쌤도 근데 그런 마음이 이해는 가요. 아니 진짜 아니에요. 그래요? 왜냐면 쌤도 남녀공학 저 고등학교 때 처음 갔을 때 이 교실 향이 달라가지고 너무 좀 신선했어요. 그럴 수 있지. 나중에 뭐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라고 하면 혜린이가 어디쯤에 있으면 좋겠어? 아론이보다 좀 주변에 아니면 좀 최대한 멀리? 최대한 멀리. 최대한 멀리? 알았어. 나 안 시끄러워. 준성이 옆으로 쌤이 배치할게. 자 보자. 이렇게 웃네. 자 문제 볼게요. 문제 낸다. 자 이제 우리 뭐 남았어요? 예, 역함수. 근데 오늘 설명할 게 얘들아 조금 내용이 딥하니까 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역함수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살펴본 것 같은데 그죠? 역함수에 대해서 첫 번째 정의를 살펴봤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두 함수가 서로 역함수 관계면 합성을 했을 때 항등함수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로 또 뭐 살펴봤죠? 구하기가 세 번째죠. 그렇죠. 1대1. 그치.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제 1대1 대응이어야 된다. 예, 요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좀 있죠. 여기까지 괜춘? 자, 그럼 우리 역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하도록 합시다. 역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역함수의 성질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은 아론 한 몇 개 정도 있을까요? 4개. 4개? 좋은데요? 너무 안전빵으로 가는 거 아니야? 자, 첫 번째 가볼게요. 자, 요게 혜린아 뭐죠? F의 인버스. 그치, F의 인버스. 그죠? F의 역함수. F의 역함수. 요게 뭐지, 혜린아? 인버스. 그치, F의 인버스. 그죠? 자, 그럼 요 녀석은 준성아 뭐가 나와? 그냥 fx. 그렇지, 그냥 fx. 맞죠? 자, 쌤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첫 번째, 역함수의 역함수를 취하면 그건 누가 된다? 자기 자신이 된다. 당연한 거죠? 거꾸로의 거꾸로로 오게 되면 그냥 자기 자신이 되는 거지. 두 번째, 이거 아까 유천이가 이야기한 건데 조용. 네. 그냥 한 소리야? 네. 네. 자, 저건 G합성 F의 역함수예요.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럼 이거는 맨 처음에 누구한테 먼저 들어가는 거야? F. 그 다음 들어간 거에 역함수예요. 그죠? 그럼 요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들아 잘 들어봐. 자, 이렇게 X가 있고요. Y가 있고 Z가 있어요. 자, 먼저 들어가는 게 F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G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합시다. 자, 역함수라는 표현 잠깐만 무시하시고요. 자, G합성 F라고 치면 원래 A가 들어가게 되면 누가 됐다가 B가 됐다가 B가 들어가게 되면 C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하는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합성은 얘들아 중간 과정 안 중요하고 A에서 C로 간 거잖아. 그러면 들어봐.
이거의 역함수라고 얘기한 거죠. 그럼 이거의 역함수라고 하는 건 C 넣었을 때 누가 되면 돼요? A가 되면 되는 거야. 최종적인 결론은. 근데 그 과정은 그 경로를 좀 우리가 디테일하게 따져보면 C에서 뭐가 됐다가 B가 됐다가 B에서 A가 됐던 과정을 거쳐서 C에서 A로 간 거지 않으려나요? 괜찮아요? 그럼 집중. A에서 B, B에서 C는 누구 먼저 들어간 거야? F 먼저 들어갔다가 G가 된 거지. 이해돼요? 근데 그걸 우리가 거꾸로 오게 되면 C에서 A인데 그걸 디테일하게 쪼개면 C에서 B가 됐다가 B에서 A가 된 걸 거 아니야. 그럼 C에서 B가 되는 게 G 뭐예요? G 역함수인 거죠. 이해돼? 그 다음 B에서 A가 되는 게 누구예요? F 역함수인 거지. 근데 우리는 먼저 들어가는 게 오른쪽에 오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이제 누가 먼저 들어온 거야? G 인버스가 먼저 들어온 거지. 그게 오른쪽에 있으면 되는 거니까 요런 모양이었겠네요. 이해돼요?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오는 거에 거꾸로는 이렇게 가는 걸 거 아니야. 이해되죠? 그러면 그걸 보니까 G 인버스가 오른쪽, F 인버스가 왼쪽이라서 써보니까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마치 저 역함수가 각각 적용이 되면서 자리가 뭐 한 듯한 느낌이야. 바뀐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지. 여기까지 제가 하는 말 이해될까요? 우리 준성이 괜찮아? 예. 옳지. 여기까지 일단 저랑 문제 하나만 좀 보면 있을 거야. 문제를 완전 다 풀 거는 아니고요. 157쪽에 46번 봐봐 얘들아. 저 두 가지 성질 얘들아 좀 중요해요. 자 거기 보시면 G 합성 괄호 열고 F 합성 G의 역함수의 합성 G라고 나와 있는 거 돼요? 어차피 합성을 하는 건 순서만 바뀌지 않는다면 뭘 먼저 계산하는 건 상관이 없다며. 여기까지 되죠? 46번에 여러분들 거기 질문에 이렇게 쓴 거 보이죠? 그러면 혜린 요거 뺏겨봐. G 인버스 합성 인버스. 이거 되냐 얘들아? G 인버스 합성 F 인버스인 거 돼요? 방금 배운 대로 가면. 자 그리고 나서는 뭘 먼저 계산하는 건 상관없잖아. 그럼 여기서 앞에 거 봐봐. G랑 G 인버스가 맞나? 그럼 그건 뭐가 돼요 그냥? X 항등함수가 되죠. 근데 항등함수는 합성하는 과정 중에 의미 있다 했어 없다 했어? 없다 했으니까 그냥 개무시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녀석의 최종식 정리는 F 인버스 합성 G라는 거 동의하세요? 그냥 이거에 몇이 들어간 거야? 3이 들어간 거야. 요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그냥 질문을 던지면 될 걸 한번 꼬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괜히 지저분하게 이런 식으로 던진 거지. 아, 푸는 건 지금 안 할 거고요. 얘가 이런 식으로 정리된 거 아론이 이해돼? 네. 오케이, 우리 진우 이해돼? 응. 가 만나면 X가 되죠. 사라진다라는 것보단 X가 되죠. 3을 또 곱해야 돼 저기서. 아, 문제에서 물어본 게 3을 넣으라고 나와 있어. 이거 3은 문제에서 넣으라고 한 거고. 원래대로 하면 이런 소리예요. 원래대로라고 하면 얘랑 얘랑 합성하면 원래 X가 되는 건 괜찮아요? 그럼 원래는 X 합성 F 인버스 합성 G인 거예요. 근데 얘는 의미가 없으니까 지운 거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중요합니다. 알겠죠? 하윤이 괜찮아. 옳지. 준영이 되고. 오케이. 자, 그 다음. 세 번째. 내 얘기 들어봐. fx가 2x 더하기 3이래요. 예를 들어.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 그래프 그리면 1대1 대응이에요? 네. 1대1 대응이죠. 그럼 이거 역함수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야, 응? 이거 구해봐 라고 얘기하면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역함수 진짜 찐으로 구하면 되죠. 그래서 역함수를 진짜 찐으로 구한 다음에 몇 넣으면 돼요? 5 넣으면 돼요. 여기까지 제가 하는 말 이해되지? 두 번째는 5 넣었을 때 값이 얼마인지 몰라. A라 하자. 그럼 역함수가 몇 콤마 몇 지나는 거야 지금? 5 콤마 A 지나는 거야. 그럼 원래 함수는 몇 콤마 몇 지났어야 돼? A 콤마 5 지났어야 돼. 그래서 몇 넣었을 때 5가 될까를 고민해봐도 돼요. 몇 넣었을 때 5 돼요? 1. 그럼 얘는 1이에요. 그냥 Y에다가 5 넣으면 안 돼요? 네? fx 대신 5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게 그 말이죠? 그쵸? 그죠. 몇 넣었을 때 5가 되냐? Y에다. 그죠? 혜린이 조용. 알겠지? 여기까지 제가 하는 말 이해돼요? 자, 그러면 지금 저는 역함수의 정의를 쓴 거죠. 역함수를 진짜 구해도 당연히 되는 거지만 그냥 역함수에 오는다라는 건 원래 함수 입장에서 몇 넣었을 때 5가 될까를 고민해봐도 된다라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세 번째.
자, 만약에 문제에서 GA의 값을 구하래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B라고 합시다. 그럼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F에 몇을 대입한 게? B를 대입한 게 A구나 라는 걸 이용을 해서 역함수를 굳이 직접 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야. 그건 너네가 문제마다 니네 편한 대로 가시면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성질로는 이런 값수를 물어봤을 때 역함수를요. 직접 구해도 꼭 구해만 해요? 직접 구하지 않아도 돼요? 자, 그러면 이해되셨죠? 오케이. 여기까지 할만하시죠? 네. 네, 이제 좀 어렵습니다. 갑니다. 자, 내가 A, B를 지나면 역함수는 B, A를 지나. 따라서 역함수랑 원래함수는 서로 뭐 대칭이야? Y는 X 대칭이야. 네 번째는 원래함수랑 역함수는 Y는 X 대칭이야.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나는 원래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역함수의 그래프도 그릴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지? 오늘은 요걸로 남은 시간 연습을 좀 많이 해볼 건데 봐봐. 지금 선생님 뭐 그린 거게? 평행선? 옳지. Y는 X를 그린 거예요. 다섯 번째 주제는 하윤아. fx와 f 인버스라고 하는 건 역함수지 얘들아. y의 교점을 구하고 싶어요. 여기까지 돼요. 그리고 이 주제가 오늘도 아마 제가 낼 것 같고요. 내일도 낼 것 같고요. 반배치에도 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시험에도 무조건 나오고요. 쌤 안 나오면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무조건 나올 건데 제 얘기 들어봐요. 우리는 교점을 구하려면 두 식을 뭐라 놓냐? 같다라고 나요. 그럼 내 이야기 잘 들어. 맞아. fx가 주어져 있으면 우리는 역함수 구할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있죠. x랑 y랑 바꾸면 되니까. 그럼 원래 함수가 있다면 역함수를 구할 수 있고 두 식을 뭐라 놓으면 돼요? 같다라고 두면 돼요. 그래서 진짜로 교점을 구하면 돼요. 맞죠? 그런데 먼저 결론부터 얘기할게. 그렇게 구할 문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문제도 없어요. 니네가 역함수를 진짜 구해가지고 두 식을 같다라고 놓고 방정식을 푸는 형태의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을 거야. 이해되셨죠? 그 말은 역함수와의 교점을 구해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진짜로 역함수를 구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럼 제 얘기 들어봐. 원래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건 1대1 대응이란 소리고 끊어짐이 없다라는 전제하에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계속해서 감소해야 돼. 또 동의하시죠? 그럼 제 얘기 들어봐. 이게 원래 함수 f라고 칩시다. 자, 그 다음 이게 원래 함수 f라고 치고요. 이게 원래 함수 f라고 칩시다. 그냥 생각해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거나 그래프 하나 떠올리면 되는데 그냥 이랬다 칠게요. 자, 그럼 내가 만약에 역함수 그려봐 라고 하면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y는 x 대칭인 건 납득했어요? 그러면 y는 x에 대해서 뒤집으면 되는 거지. 선대칭이니까. 그럼 선대칭 해주시면 요런 식으로 생기겠네. 여기까지 해야 돼요. 그럼 요게 역함수 그래프겠죠. 자, 역함수 그려봐 라고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될 것 같아. 요게 역함수겠네. 역함수 그려봐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어. 이게 역함수겠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요. 이래요.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지금 흰색과 보라색이 만나고 있는 점, 흰색과 보라색이 만나고 있는 점이 있어요. 그 교점을 구하는 게 목적이라면 꼭 역함수를 구해야 되나? 아니요. 인 거 느껴져요? 어차피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만나고 있는 모든 점들은 다 어디 위에 있어요? y는 x. y는 x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 원래 함수랑 y는 x랑 안 만나. 지금 예를 들어 이렇게 안 만나고 있어. 역함수는 뒤집는 걸 거 아니야. 그런데 갑자기 만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원래 함수랑 y는 x랑 안 만나고 있으면 뒤집었으면 역함수랑도 안 만날 거 아니야. 원래 함수랑 y는 x랑 이렇게 한 점에서 딱 접하고만 있어요. 근데 갑자기 뒤집었는데 역함수가 푸숑푸숑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냐면 네가 교점을 구하는 게 목적이라면 굳이 역함수가 필요할까?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내가 굳이 y는 x 바꿔가지고 막 역함수랑 갖다가 놓고 문제를 풀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따라서 결론이에요. fx와 y는 x와의 교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fx라고 하는 녀석과 f의 역함수 구할 수 있지만 이 녀석을 구한 다음에 두 식을 갖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야. 그럼 쌤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fx라고 하는 녀석과 y는 누구? x랑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줄 거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되셨을까요? 네. 그러면서 더 들어. 그때 교점의 좌표가 예를 들어 하나가 내가 찾았더니 a였다라고 치자. y 좌표도 얼마가 돼요? 네, 반드시 a가 됩니다. 왜냐면 x는 y 위에 있으니까. 여기까지 괜찮으실까? 그럼 질문. 원래 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은 100% y는 x 위에 있다. 참 거짓. 그건 거짓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되게 그럴싸하게 제가 설명을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무조건 y는 x 위에 있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면 되네라고 제가 지금 설명을 했죠. 근데 다 이렇진 않아요. 다 이렇진 않아.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지금 한 단계 더 얘기할 건데 잘 들어. 대부분이 이렇게 풀어요. 너네가 만약에 문제를 100문제 만나면 한 99문제는 거의 싹 다가 이렇게 풀린다라고 보면 돼. 근데 정말 갑자기 어느 날 한 번에 딱 발레 같은 게 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 학교 시험일 수도 있고요. 우리 내신 교재일 수도 있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해야 될 건 극한의 예외 상황을 우리가 그거를 메인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 대다수의 상황들이 이런 상황이니 fx랑 역함수와의 교점은 y는 x 위에서 존재하니 우리는 y는 x랑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야지를 메인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때 교점의 x의 좌표, y 좌표는 서로서로 같구나. 괜찮아요? 자, 그러면 잘 들어. 이거에 예외되는 상황을 쌤이 설명할 건데 그 전에 자, 우리 교재 49쪽을 좀 보자. 49번을 좀 보자. 자, 49번을 보면 자, fx가 x제곱 마이너스 4x야.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야. 아래로 볼록이야. 그죠? 야, 그럼 기본적으로 x값이 다를 때 y값 똑같은 거 있잖아. 그럼 1대1 대응 깨지잖아. 맞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x의 범위가 몇 이상이래요? 그럼 내 얘기 잘 들어. x제곱 마이너스 4x라고 하는 녀석은요. 기본적으로 대칭축이 얼마냐? 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여기까지 동의하지? 자, 근데 2를 넣어보면 4 빼기 8이니까 몇 나와요? 마이너스 4가 나와요. 근데 문제에서 야, x의 값이 2 이상이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이 상태면 1대1 대응이 깨지지만 2 이상이야 라고 하니까 여기가 지워지죠? 네. 그러면 요 정도는 우리가 1대1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겹치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서 내 이야기 잘 들어. 2, 마이너스 4면 y는 x라고 하는 건 얘보다 밑으로 그려져? 얘보다 위로 그려져? 위로 그려지겠지. 왜냐면 걔는 2,2를 지나니까. 그러면 그 y는 x라고 하는 녀석은 요런 느낌이었을 거야. 여기까지 동의하니? 네.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물었냐면 야, 원래 함수 fx랑 역함수와의 교점 구해봐 라고 나와 있어요. 교점을 구하면 길이 구할 거 아니야. 그러면 잘 들어. 이해를 돕게 쌤이 그림을 좀 먼저 그려주면 y는 x 대칭하면 되죠? 그러면 얘 절로 이렇게 가겠다, 지훈아. 그죠? 그럼 지훈이가 봤을 때 요 점에 잡힌 몇 콤마 몇이 될 거야? 마이너스 4,2가 되겠지 뭐 얘들아. 뒤집은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2가 되며 대충 대칭 느낌 나게끔 쌤이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 이해돼요? 네. 그러면서 얘들아 교점이 당연히 여기서 생기겠지? 그럼 방금 전에 쌤이 이야기한 대로 굳이 역함수 구해야 돼? 아니라는 거지. 그럼 우리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라고 하는 녀석이랑 그냥 누구랑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면 돼요? x랑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5x 나오는 거 돼요? 네. 그래서 근이 0과 5가 나와. 근이 0과 5가 나와. 근데 쌤 0은 뭐예요? 라고 하면 잘 들어. 요거 2차 함수였죠 원래. 네. 그럼 원래 이렇게 생기는 거지. 여기 교점 안에 원래 하나 더 있죠. 걔가 몇인가 봐? 0인가 봐. 그럼 내가 지금 찾는 건 몇인가 봐? 5인가 봐. 여기까지 해야 돼?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요 교점의 좌표가 x의 좌표가 5였으니까 당근 빠따 y 좌표 얼마가 되는 거예요? 5가 되는 거구나. 여기서 우리는 p의 좌표가 5,5라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지. 네. 그때 원점까지 거리 구하라고 얘기한 거니까 답을 루트 50이고 5루트 2로 답을 내면 돼. 네. 이렇게 푸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요 정도 결의 문제가 오늘 시험에 나올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 근데 단, 봐. 쌤이 이게 대다수 성립하지만 성립이 안 될 때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잘 들어. 이게 언제 100% 성립하냐면 우리 S반들도 잘 들어라. F가 증가함수일 때 100% 성립해요. 얘가 올라가고만 있는 형태면 무조건 이 내용은 성립을 해요. 위로 올라가고 있는 형태. 일단 생각해봐. 내가 지금 너네들한테 그린 예시들도 전부 다 위로 올라가게끔 느낌으로 그린 거 보여요? 네. 그럼 봐봐.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안 만나? 그럼 당연히 역함수랑도 안 만나는 거지 뭐. 이해됐어요? 위로 올라가는데 두 점에서 푸슝푸슝해요. 뒤집으면 이렇게 만나겠지 뭐. 아까 이 뭐 역함수랑도 두 점에서 만나겠지 뭐. 이해됐죠?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이 무조건 성립하려면 그 함수는 반드시 증가하는 함수였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할 일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 함수가 무슨 함수인지 증가함수인지 솔직히 체크 안 해봐도 대다수의 문제들이 풀릴 거긴 하지만 우리는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면서 문제를 푸는 습관을 좀 갖도록 할게요. 괜찮아? 네. 근데 이게 잘 들어? 이게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이야기한 걸 보면 원래 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이 y는 x 위에서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나 봐. 지금 내가 이게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거 보면 원래 함수랑 역함수와의 교점이 꼭 y는 x 위에서만 발생하지는 않는 예시도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지? 이해돼요? 내 얘기 잘 들어? 얘가 역함수야. 내가 원래 함수야. 우리가 만나는데 y는 x 위에서 안 만났다 치자. 아직 모르지만 그랬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y는 x 위에서 안 만났다라는 건 x좌표랑 y좌표가 서로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지. y는 x 위에서 안 만났다라고 하면 그 교점의 x의 좌표랑 y좌표는 서로 다른 걸 거 아니야. y는 x 위의 점이 아니니까. 이해됐어? 지금 여기까지? 그러면 집중해. 여기서부터 우리 둘이 만난 그 교점의 좌표가 a, b라고 치자. 그럼 내가 지금 a, b를 지나는 거지. 그럼 이 자식 몇 콤마 몇 지나야 돼? b, a 지나야 돼. 그건 역함수의 정의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근데 얘랑 나랑 지금 a, b에서 만나. 그러면 이 자식도 a, b 지나는 거잖아. 나 몇 콤마 몇 지나야 돼? b, a 지나야 되네.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교점은 반드시 2개씩 발생해요. 좀 빨랐다. 다시. 얘랑 나랑 y는 x 위에서 안 만나고 다른 곳에서 만났다라고 가정합시다. 이해됐어요? y는 x 위 말고 다른 곳에서 만났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점의 x좌표랑 y좌표는 서로 다를 거 아니야? 그 교점을 a, b라고 합시다. 내가 a, b를 지나니 얘는 b, a를 지나야 돼. 근데 얘랑 나랑 교점은 a, b로 가정했잖아. 그럼 얘도 a, b 지나잖아. 나도 b, a 지나야 되네. 근데 방금 전에 얘도 b, a 지나야 된다며. 그럼 b, a에서도 뭐가 발생해? 교점이 발생해. 동의했어? 네. 그렇다라는 건 얘랑 나랑 y는 x 위에서 만나지 않는 상황이 혹여라도 펼쳐지게 되면 반드시 세트로 움직여요. 얘랑 나랑 y는 x 위에서 만나지 않았는데 그 교점이 한 개일 수는 없어요. 납득을 시켜준 것 같은데 괜찮아요? 네. 가볼게요. 자, 그래서 조금 딥하게 들어갑니다. 잘 봐. 그럼 이 주제가 나온 학교가 있을까요? 네. 어디가? 명지 나왔을 거예요. 충암. 아이고. 나온 적이 있어요. 예일 나온 적이 있어요. 이대부고 나온 적이 있어요. 명지는 아직까지 제 기억이 없어요. 나올 때 됐다 그죠? 네. 가재울도 기억이 안 나네. 제가 다시 또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정리할게요. 자, 원래 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은 복습 열심히 하셔야 될 거야. 2가지 경로가 있어요. 말고는 없어요. 알겠지? 원래 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은 2가지 경로 말고는 없는데 첫 번째, 자,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보통 대다수 다 그냥 어디 위에 존재? y는 x 위에 존재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y는 x 위에서 존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쌤이 이야기했지만 단 f가 증가함수면 어디에서 밖에 안 존재해요? y는 x에서 밖에 안 존재해요. 자, 원래 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은 y는 x 위에서 존재하는 경우도 있는데 단 f가 증가함수면 이러면 1에서만 존재해요. 그냥 y는 x라고 안 쓸게요. 1에서만 존재해요. 다른 경우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y는 x 위가 아닌 다른 상황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자, f랑 g가 a, b, 즉 a, b라고 하는 y는 x 위가 아닌 녀석이었다면 내가 a, b를 지나니까 얘도 b, a, 얘가 a, b를 지나니까 나도 b, a라서 반드시 a, b, b, a 반드시 몇 개로? 2개씩 세트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요렇게 2개 세트로 존재한다는 거지. 2쌍씩 존재해요. A, B에서 만나면 B, A에서 만나면 100%요. 그건 납득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반드시 2쌍이어야 돼요. 그려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 이야기 잘 들어. 얘네 둘의 직선의 기울기 어떻게 돼요? 쟤네 둘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생각하고 대답해. 마이너스. 인거 보여요? 네. b-a분의 a-b? 즉 그런 상황이 펼쳐지려면 기울기가 얼마야 지금? -1이에요. 또 기억하세요. 얘랑 나랑 a, b에서 만난다라는 건 b, a에서도 만났어야 되는 건데 그 두 개를 연결해 보니까 기울기가 -1이야. 나는 뭐 하고 있어야 될까요? 감소하고 있어야 돼요. 2번인 경우가 감소일 때야. 괜찮으실까요? 네, 왜냐면 a, b, b, a 나도 둘 다 지났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 두 개를 연결해 보니까 얘들아 기울기가 -1이야. 생각. 어떻게 두 점을 잡아도 증가함수면 기울기가 양수일 수밖에 없지 않나? 왜냐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올라가니까. 근데 내가 내려가고 있어야 기울기가 충분히 -1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f라고 하는 녀석이 무슨 함수였구나? 감소함수였구나. 2번의 상황은 원래 함수가 감소함수여야만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까지. 근데 내 얘기 잘 들어. 감소함수라고 무조건 y는 x 위 말고 다른 곳에서도 존재해가 아니라 존재할 가능성이 열려있어 예요. 제가 하는 말 이해됐어요? 그럼 예시 하나 들어볼게요. fx라고 하는 녀석이 -x 3승이었다 쳐보자. 물론 우리는 저 그래프를 지금 정확하게는 뭐 잘 모르시겠지만 3차 함수니까 저랑 느낌만 좀 잡아보면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 느낌만 잡자. 자, 지금 저 f라고 하는 함수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정도 느낌은 괜찮지 않아? 1, 2, 3, 4 넣으면 1의 3승, 2의 3승, 3의 3승, 4의 3승인데 마이너스니까 개작아지겠네? 그러니까 대충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풍 하고 떨궈지겠는데 동의하시려나? 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 넣으면 1, 마이너스 2 넣으면 8, 마이너스 3 넣으면 27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러면 개 커지겠네? 대충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기겠어요. 내년에 배울 그래프예요. 이게 지금 현재 F 그래프야.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감소다라는 거 정도 느껴지세요? 네. 자, 그랬을 때 잘 들어봐. 요게 y는 x야. 그럼 여기서 잘못 우리가 판단을 해버리게 되면 원래 함수랑 y는 x랑 교점이 한 개밖에 없네. 역함수와의 교점의 개수 구하시오. 한 개. 이러는 순간 아작나는 거예요. 내 얘기 잘 들어?
지금 현재 이 함수는 1 넣었을 때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1, 마이너스 1이야. 지금 현재 이 함수는. 거기를 지나요. 근데 재밌는 게 마이너스 1이면 얼마예요? 1이에요. 집중하자. 내가 1, 마이너스 1을 지나. 역함수 어디 지나? 내가 마이너스 1, 지나. 역함수 몇 지나? 1, 마이너스 1 지나. 그래서 역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기냐면 뒤집어. 그러면 이렇게 생기겠지. 이거 이제 뒤집은 거 여기까지 해야 돼요? 그 다음 저것도 뒤집으면 이런 식으로 생기겠지. 이해됐어요? 물론 선생님 역함수식 어떻게 돼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아직 못 구해요. 얘는 우리가 못 구하는데 어찌됐건 이 역함수라고 하는 녀석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y는 x 위가 아닌 다른 곳에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구나까지 정도는 납득을 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f가 감소해야 돼. 까지 괜찮아? 50번 보자. 이게 충항고 문제거든요. 정리할 시간 줄게요. 자, 50번을 좀 보시면 자, 문제에서 fx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fx가 있는데 fx라고 하는 녀석이 a에 x-1 더하기 1 이래요. 자, 저게 x가 1보다 작을 때를 쓰거나 자, 그러면 1,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a인 직선 납득해요? 네, 두 번째 b라고 하는 녀석의 x-1이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 더하기 1 얘는 1,1을 꼭지점으로 하는 이차함수의 일부분이에요. 괜찮죠? x가 1 이상일 때래. 그럼 위에다 1 넣어도 1이고 밑에다 1 넣어도 1이었다라는 건 얘들아 바통을 받는 거예요. 그지? 그럼 끊어짐이 없었다는 소리니 얘는 증가거나 감소였어야 돼. 여기까지도 동의해요? 네.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원래 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은 몇 개래요? 3개래요. 그랬을 때 이 문제에서 아이들이 얘랑 막 x랑 같다라고 놓고 막 이렇게 x랑 같다 이렇게 푸는 순간 얘들아 내용이 어려워져요. 그럼 제 얘기 잘 들어봐. 이 문제가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로 보면 정말 피똥 싸기 어려운 문제거든요. 들어봐. 또 공부할 때는 해야지. 자, 여기 x는 1이라고 쳐요. 네. 자,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1,1이라고 하는 꼭지점을 지나요. 자, 근데 우리는 얘가 끊어짐이 없긴 한데 증가인지 감소인지 알아 몰라? 몰라요. 증가라고 가정합시다. 증가라고 가정하면 이 문제가 마지막 문제일 거야. 증가라고 가정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여기까지 해야 돼? 자, 그런데 증가함수면 제가 얘기했죠. 원래 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은 100% 어디 위에서밖에 안 발생해? y는 x 위에서밖에 안 발생해. 믿어. 자, 그러면 y는 x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생기겠네 지금. 자, 그럼 현재까지 교점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어. 그런데 문제에서 교점 몇 개 있으라 했어? 3개 있으라고 했으니까 1개를 더 만들어야 돼. 그걸 아마 그러면 얘가 만들어줘야겠죠? 여기까지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되니? 그런데 우리는 증가로 지금 현재 왔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집중. 그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가파르면 이렇게 생기겠죠? 뒤집어봐. 교점 몇 개 나와? 2개 나오지 전체적으로. 다시 1보다 왼쪽에서 직선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지금 얘가 y는 x인 건 되죠? 그럼 우리는 기울기가 양수인 상태로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계속 증가를 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그린 그래프가 1보다 가파르게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생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겨서 이렇게 생겨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y는 x를 기준으로 뒤집어주면 교점 몇 개밖에 안 나와? 2개밖에 안 나온다고. 지금 현재. 그 다음 1보다 완만하게 그래프를 그려줘. 뒤집어봐. 교점 몇 개밖에 안 나와? 2개밖에 안 나와요. 근데 만약에 이 자식의 기울기가 1이었어. 그럼 교점은 무한개가 나와요. 동의하세요? 네. 그 어떤 경우에도 3개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증가함수에선 펼쳐져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문제 오류인가? 이게 아니라 이거 감소하는 형태인가? 로 생각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 감소하는 느낌으로 갑니다. 여기가 x의 1이야. 자, 그럼 이 자식 마찬가지야. 1,1이라고 하는 녀석을 지나면서 감소해야 돼. 수루루루루루루.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y는 x라고 하는 녀석이랑 교점이 몇 개 나왔어요? 1개 나왔어요. 이상하다가 아니라 당연한 거야. 왜? 내가 1번 형태가 아니라 2번 형태로 생기는 녀석이면 무조건 교점이 몇 개씩 추가돼야 돼? 2개씩 추가돼야 되거든. 근데 만약에 y는 x랑 2개였으면 3개가 나올 수가 없는 구조인 거지. 네. 제가 하는 말 이해되셨죠? 그럼 내 얘기 잘 들어. 뭔진 잘 모르겠다만 이쪽에 어떤 직선이 그려질 거 아니야. 어떤 직선이 그려질 건데 걔가 감소하는 느낌으로 왔으면 됐겠죠. 그래서 감소하는 느낌으로 쌤이 대충 말되게끔만 그림을 좀 그리면 예를 들어 이런 느낌으로 왔었다라고 한번 쳐봐요. 감소하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왔다라고 쳐봐.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잘 들어. 요게 원래 함수 f 그래프면 역함수 그래프는 얘를 뭐 하면 돼? 뒤집으면 되는 거지. 그럼 뒤집으면 되는 거니까 그 녀석의 그래프는 대충 요런 느낌으로 생기겠지. 저런 데서 만날 수가 있었던 거야. 이해돼 지금? 네. 그러면서 요렇게 또 우리가 그냥 대충 느낌나게 이렇게 그려주면 못 그려니 너무? 최선을 다해 그려준 거야? 자, 요런 느낌으로 생기겠죠 어찌됐건. 그래. 그래서 교점이 총 몇 개가 발생할 수 있어요? 3개요. 3개가 발생할 수 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아 얘는 감소함수였어야 되는구나를 우리가 잡아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문제를 지금 보니까 집중해. 교점의 x의 좌표가 -1 그리고 1 그리고 2라고 나와 있어. 네. 그러면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얼마일 거야? -1일 거야. 여기가 얼마일 거야? 2였을 거야. 까지도 우리 쪼 동의? 쪼 요즘에 y좌표 얼마일까? 주행 집중. 요즘 y좌표. 우리의 오늘 최종적인 결론은 저게 2라는 걸 아는 거야. 내가 a, b를 지나 이 자식도 나랑 a, b에서 교점이 나왔어. y는 x, b가 아닌. 그럼 반드시 b, a에서도 교점이라며. 됐어. 이해했어? 네. 그럼 얘네들이가 지금 현재 대칭해야 되는 거잖아. 누구에 대해서? y는 x. y는 x에 대해서. 근데 이 자식의 x의 좌표가 얼마야? 2요. 그럼 여기 y 좌표가 2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1,2에서 역함수랑 교점을 가지면 역함수랑 나랑은 어디서도 교점을 가지면 되는 거야? 이렇게야. 요런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다른 어떤 연립을 하거나 y는 x랑 갖다가 놓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얼마 나오면 돼요? 2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2a 더하기 1이 2면 돼요. 헷갈려. a 얼마면 돼? -2분의 1. 이해됐어요? 네. 자, 그 다음 여기다가 2 넣었을 때 -1 넣었으면 돼요. 네. 그럼 b 더하기 1이잖아. 걔가 -1이면 되는 거잖아. b 얼마예요? -2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두 개를 곱하래. 답은 얼마? 1.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 풀어주면 된다고. 요게 원래 함수랑 역함수와의 교점의 난이도가 올라갔을 때. 정리할게요. 원래 함수랑 역함수와의 교점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대다수의 문제들은 전부 다 교점이 어디 위에서 발생할 거라? y는 x 위에서 발생할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y는 x랑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도 애지간하면 문제가 안 생길 거야.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반례까지 기억해 놓으시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항상 인지해 놓고 있으면서 원래 함수랑 역함수와의 교점이 y는 x 위에서만 발생하려면 반드시 원래 함수가 무슨 감수인? 증가함수일 때만 그 개념은 성립한다라는 걸 항상 알고 쓰셔야 돼. 네. 다른 친구들이 그냥 풀어도 그리고 그렇게 풀어도 답을 맞춰도 우리는 항상 체크하면서 가야 돼. 이해되지? 그러면서 역함수랑 원래함수가 y는 x 위에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2번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y는 x 위가 아닌 a, b에서 발생을 하면 반드시 몇, 몇도 교점해야 돼? b, a도 교점이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원래함수가 뭐하고 있어야 돼요? 감소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되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교점이 반드시 2개씩 세트로 등장한다는 거. 그러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교점의 좌표가 -1, 2였다라는 건 얘랑 얘가 y는 x 대칭점이었어야만 하고 그래서 이 자식의 x의 좌표가 이 왼쪽 점의 y 좌표로 갔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2번의 경우에는 무조건 교점의 좌표가 3개예요.
2번의 경우 무조건 교점에서 좌표가 3개가 되는 거지. 감수 함수면 그냥 푸지 말고 일단 이렇게 풀어보고 싶네요. 그렇지. 그려보고 판단하는 거야. 괜찮으실까요? 네. 그럼 감소함수인데도 그냥 다 y는 x에서 만나는 느낌도 있는 감수함수라면 y는 x에 비해서 무조건 만나죠. 감수를 하고 있으니까. 내려가다 보면 y는 x를 한번 지나겠지. 다 y는 x인 경우도 있는 거예요. 네. y는 x 위에서만 발생할 수도 있어요. 감수함수여도. 왜냐면 대칭점이 아니면 되는 거잖아. 무슨 말 하는지 이해했죠? 네. 여러분 이해 안 되잖아. 됩니다. 됐어요?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아마 제가 확신하건데 온전히 이해 못하셨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정도 느낌인 거지 실제로 막상 문제를 만나면 피똥 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복습을 진짜 좀 꼼꼼히 해주셔야 됩니다. 네. 오케이. 숙제는 역함수까지 해오시면 되고요. 샌도 숙제 낼게요. 네. 내일까지입니다. (161쪽까지) 해오시면 돼요. 많지는 않네. 162쪽은 절대값 안 했어요 저랑. 161쪽까지 오시면 되고 쌤이 내일 유무리함수 안 들어가고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형태 설명 좀 해줄게요. 알겠지? 네, 홀수번만인데 계속 이야기하지만 홀수번 했는데 시간 여유 되면 짝수번도 하세요. 네. 오케이. 안 끝났어요. 자, 161쪽 센 161쪽 괜찮아? 승은이 있어. 161쪽 1056번 해볼까요? 네, 시간 3분 줄게요. 자 가볼게요. 1056번을 보면 x가 0 이상에서 기울기 얼마야? 2분의 1 y절편 9죠?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이런 식으로 가겠어. 얘가 y는 2분의 1 x 더하기 9예요. 자,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 2x 더하기 9여서 상대적으로 가파르겠어. 괜찮아요? 네. 그래서 얘가 y는 2x 더하기 9예요. 자, 근데 문제에서 역함수와의 교점 이따구로 나와 있는 거 돼요? 네.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어머, 원래함수 fx 무슨 감수예요? 증가함수. 체크했어요? 네. 오케이. 그러니까 역함수와의 교점은 반드시 어디 위에서밖에? y는 x. 밖에 없어요. 무조건. 그러면 y는 x라고 하는 녀석은 얘들아 0,0 지나지 않냐? 네. 0,0이면 여기 0,9니까 좀 밑에 있겠어. 그죠? 그리고 기울기가 1일 거니까 얘보단 가파르겠죠? 얘보단 완만할 거니까 대충 요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데 동의하세요? 네. 네. 그러면서 요런 느낌의 둘러싼 부분이 있을 건데 그럼 실제로 역함수는 선생님 대충 그리면 잘 그렸는데 자 요런 느낌으로 생기지 않겠어요? 네. 근데 우리 어차피 저거 두 개 넓이 다 구할 거야. 하나 잘 구해서 곱하기 2 할 거야. 하나 잘 구해서 곱하기 2 할 거야.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역함수 개념이라면 그 다음에는 요 넓이를 내가 어떻게 잘 구하겠냐예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 요 직선식 여러분들이 y는 x인 거 알잖아요. 네. 교점 찾으면 되는 거지. 그럼 얘랑 y는 x랑 같다라고 놓으면 대충 2분의 1x가 9니까 여기 x가 18인 것 같은데 맞냐? 네. 그 다음 얘랑 x랑 같다라고 놓으면 이때는 x가 마이너스 9네요. 네. 그래서 나는 요 교점의 좌표가 어차피 x의 좌표, y의 좌표 같다 했죠? 네.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고요. 그 다음 요 교점의 좌표가 18, 18이에요. 그리고 요 점의 좌표가 0,9예요. 네. 그럼 나는 세 점의 좌표를 아니까 니네가 사각형 만들어가지고 삼각형 빼든가 아니면 요 길이 구한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써가지고 밑변 곱하기 높이로 가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겠지. 자,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그냥 요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요 자식의 길이가 그럼 현재 9냐? 네. 여기 0,0이었으니까 그랬을 때 요렇게 내가 얘를 높이로 보고 밑변 곱하기 높이로 예고해도 돼요? 그지? 그 다음 밑변 곱하기 높이로 예고해도 돼요? 네. 요런 식으로 구하는 방법도 얘들아 있었겠다. 그죠? 근데 지금 하는 요 설명은 어차피 계산력이라서 이건 너네가 문제를 풀면서 느는 거야. 알겠지? 지금 그 전까지의 교점에 대한 내용 같은 것들은 다 이해돼요?
오케이. 마무리 여러분들 하실 수 있죠? 굳이 안 할게요. 네. 자, 숙제 열심히 하시고 복습 열심히 하시고 내일 봅시다. 네, 고생했어요.